국민경제교사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교수님. 자,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다가 저쪽으로 투항한, 국민의힘으로 투항한 사람들, 최재형, 윤석열, 이 사람들의 반노동적 발언들 참 기가 찹니다. 예, 최재형 씨 같은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범죄일까요? 그 사람들 한번 좀 짚어주시죠, 한번 오늘. 예, 그런데 저는 이게요, 예. 그냥 어떤 우발적인 일이 아니고요. 제가 늘 평상시에 써오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는 특권층이 존재한다. 네네네. 특권층의 이제 뿌리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제가 쭉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네네. 특권층이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예. 예. 느끼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특권층이 그동안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잘 파악하기 힘든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교묘하게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이 특권을 재생산해 왔죠. 네네. 그것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프로에서 제가 계속 이제 이 모피아에 대한 지금 얘기를 계속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모피아가 얼마나 이 문제가 있는가를 그동안에 사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모피아들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홍남기 특히 부총리의 경제 정책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할 때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중에 일부는 상당히 거북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를 비판하는 거는 곧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비판 이렇게 이제 등식화시키면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제가 이유를 쭉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지급 방식을 가지고 논란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최 교수가 이렇게 비판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네. 이제 이해하게 좀 되면서 예. 이제는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주로 이제 홍남기 부총리를 이제 많이 이제 비판하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부총리를 비판한다는 거.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 윤석열을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 최재형 원장을 비판을 했잖아요. 네네. 비난을 하고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 그러니까 최재형, 홍남기, 윤석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국가의 공조직의 어떤 하나의 책임자로서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과 맞지 않는 경제 철학이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 공직을 수행을 해오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었던 촛불 시민들한테 상당히 분노를 유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냐 이거예요. 과거에는 주로 뭐냐면은 조중동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지금 국힘당의 원리인 한나라나 이런 쪽의 어떤 하나의 그런 퇴행적인 걸 가지고 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네. 집권당의 그러니까는 소위 공직자들의 문제로 그러니까 되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공직자 소위 말해서 공적인 자원들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특권층들이 특권을 재생산을 해왔었는데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반 국민들로서 볼 때는 그냥 소갈이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하면서 그냥 당해왔던 거죠. 네. 당해왔는데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국가 위상도 굉장히 소위 많이 그러니까 위상이 올라가고 했던 것들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 민주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조국 가족이 그러니까는 이 도둑질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언론이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지를 이렇게 목도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 특권층들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사회를 지배해 왔는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는 이 특권층의 나라였던 거죠. 나라였던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근본적인 메스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이제 전면으로 부상되면서 여기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네. 느끼면서 이 국힘당 후보로 이제 그러니까 나선 사람들의 태행적인 행진이 지금 과거 태행적인 이런 행진들이 다 이게 지금 커밍아웃하고 있는 거 자연스럽게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지금 뭐냐면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19세기 사고에 그대로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소위 말해서 양반 쌍놈 이렇게 있던 시절에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에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과거의 군부 독재가 해체가 되어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뭐 자본의 독재와 그다음에 시장의 독재로 바꿔놓은 게 김영삼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뭐냐면 사실상 우리 사회의 이 특권층의 최고 정점엔 누가 있냐면 재벌 자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소위 말해서 주류층이라고 하는 이해창이 과거에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주류층들이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이 네. 다 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정부를 그러니까 이걸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민주정권을 끝장을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특권층들인 거예요. 소위 말해서요. 네. 특권층들의 그 위에 정점에 재벌 자본이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재벌 자본들이 독재를 해왔던 거죠 그동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들이 최근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본의 힘이 정점에 있고 그 밑에 공적인 자원들을 점령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판검사니 하여간 이 사법부니 감사원이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해창이 얘기한 그 주류층들의 메인스트림 다 장악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악해가지고 특권층들의 사적인 축제를 위해서 사익 추구를 해왔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부패를 그러니까 구조화시킨 거고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의 특권이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 것이 뭡니까요? 정치 검찰, 정치 판사의 민낯이 드러나고 뭐 조중동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이제 그랬었는데 공적인 그러니까 이 제도권 내에 그러니까는 사실 공조직의 공직자들의 민낯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요? 네.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 그리고 정치 감사원장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네.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요. 자 윤석열이 그러니까 사표 내고 나가가지고 6월 29일 날 그것도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요. 네. 그것도 뭐냐면 일본의 NH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했습니까? 한일 수교 이후에 가장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이게 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예교를 잘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보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예. 그게 첫 일성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식적인 첫 일성이었죠. 네. 여기서 이제 뭘 봤습니까요? 토착예구 역사관을 다 드러냈잖아요. 네, 윤봉길 기념관에서. 예. 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사회 특권층은 매판적 특권층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왔었어요. 매판적 특권층. 예.
특권층은 어느 사회나 그러니까 정도 차이지만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 특권층은 서양의 보수하고 차이가요. 서양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인데 우리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일제 시대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일제 시대 때 소위 말해서 그 일제에 이 협조를 하면서 네. 그 속에서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네. 그대로 사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재생산됐잖아요. 기회주의자죠. 해방 이후에도요. 기회주의자.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들은 뭐냐면은 자신 국가를 그러니까는 팔아서라도 팔더라도 그러니까 자기 이익,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기본적인 그런 목표로 돼 있는 사람들의 목적으로요. 그런 것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성을 내고 앉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두 번째 행보를 봐보세요. 7월 6일 날에 네. 민심 청취한다고 하면서 대전 방문해가지고 기자들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류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네. 거기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이거 크게 문제 안 삼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유, 정말 참 아주 엽기적입니다. 저 뭐 워낙 우리 사회에 그 친원전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아니, 심각한 발언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일본 구구라든가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이 자민당의 구구 정권이 지금 현 정부인데 네. 이거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요. 예.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에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드러난 거예요. 네네네. 토착외국 역사관과 매판성이 드러난 겁니다. 이걸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우발적인 걸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7월 19일 날 이분은 주로 이제 매일경제하고 많이 인터뷰를 하던데. 그렇죠. 예. 예. 매일경제가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본의 논리를 그냥 반영하는 경제지예요. 예? 이 한국 경제하고 더불어서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52시간제를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주 52시간 노동을요. 예. 시대착오적인 노동관을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요? 기업의 입장, 자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이 그러니까는 노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위에서 52시간제는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에 그러니까는 이 노동 착취를 했었던 예. 그 시절보다 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사회 특권층의 정점에는 재벌 자본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본이. 네네. 자본의 독재, 시장의 독재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지원하는 발언이잖아요. 네네. 그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차를 탄 이제 그러니까 최재형이 얘기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일자리를 빼앗는. 네? 말은 이렇게 했어요.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경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되게 참 무식해요. 제가 볼 때는 경제학자로서요. 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인 주류 경제학은요. 임금을 인상하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임금하고 그러니까는 노동에 대한 이 수요, 그러니까 채용하고는 반비례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경제학에서는요. 네. 임금을 올리게 되면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다 해가지고 적정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너무 낮으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생산성에 방해가 된다는 게 지배적인 이론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그냥 극단적인 그러니까 경제 언론의 극단적인 부분을 그래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은 범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좀 우리가 거기다가 뭐 시급을 뭐 10만 원씩 줍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요?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모 학자가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였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지금 지역에 말이에요. 네.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지금 최저임금을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세요. 네. 더 떠나지요. 더 떠나죠. 돈 많이 주는 대로 가죠. 완전히 지방 공동화돼 버리지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충청도하고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는데 서울로 와버리지. 가뜩이나 충청도에 살기 싫어 죽겠는데. 네. 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게 도대체가
저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것이 네.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본의 논리에 굉장히 내면이 완전히 이게 그 의식화된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본의 논리가.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이 어저께는 또 나가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 만나가지고 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혈세 낭비고 네. 매표 행위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도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재임 기간을 줬었거든요. 네. 거기도 한 90% 이렇게 주고 바이든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하고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트럼프도 그러니까 이 극우주의자인데 이걸 매표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매표행위를요. 그래서 실제 피해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 건 매표행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피해를 보지 않은지 받는지를 뭘 가지고 도대체 구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돈은 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잖아요. 네.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피해 입은 사람은 관계 없는 걸로 이렇게 인식하는 수준.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어저께 밤부터 그러니까 쏟아져 나오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윤석열의 그러니까는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는 자 해줘야 된다. 이 얘기 보고서 이거 사실인가 저는 의아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너무 충격적이라 해가지고 이거 혹시 그러니까는 그냥 만들어놓은 누가 이렇게 요새 하여간 이 선거철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가짜 뉴스인가 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충격적이래가지고. 그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 인터뷰였어요. 그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게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을 자유를 줘야 된다. 예.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이거를 보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아버지가 윤기중 씨라고 그 경제학자예요. 이제 윤석열의 아버지가.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분이 저하고는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나시는 분이지만은 잘 알아요. 경제학계에서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계량 경제 쪽으로 하신 분이신데. 네.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프리드만의 그러니까는 소위 프리 투 추즈라고 해가지고. 네. 이 프리드만이 자기의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공저로 쓴 79년 말에 쓴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식으로 번역돼가지고 나온 책이요. 근데 이 책 일단 먼저 프리드만의 경제 철학을 저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보면서요. 최재형 씨나 윤석열 씨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이 판사 검사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대표적인 하여간 인텔리로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모든 법조계 사람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 정치 검찰 정치 판사들이 되게 무식하고 나는 걸 제가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고시 패스하고 난다면은 공부를 담쌓고 사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진짜. 아니 제가 이 결과를 보고서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아니 그 직업에서 한 30년 있다 보면 책들도 보고 이제 그럴 텐데 이걸 전혀 안 한 사람들 같아요. 당장 그 서울 법대 출신이면 법에 대해서 꿰뚫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일선의 변호사들이나 이 의식 있는 그 판검사들은 정말 무식하다. 이 인간들 공부 안 한 티가 너무 난다. 당장 뻔히 있는 법도 몰라요. 이 프리드만의 이 책이요. 그렇게 난해한 책이 아니에요. 난해한 책이 아닌데 문제는 쓰여진 그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책입니다. 아 그래요? 이 프리드만이 화법이 이거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비슷한 이제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거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반대하고 이 양반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 양반들 제가 쭉 이렇게 추적을 해봤어요. 해봐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봐서 아는데 이 양반이 60년대부터 그러니까는
일종의 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사상적으로 전향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사상적으로 전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미 뭐냐면은 하나의 이 자본의 반격이 시작되는 하나의 이제 시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대공황이 있고 나서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들이 네.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미국의 사회를 이렇게 주도를 하는 분위기를 해서 네. 자본들이 그러니까는 숨죽여 있다가 네. 우리 외환위기 터지고 나가서 재벌들이 한때는 저렇게 숨죽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반격이 일어납니다. 60년대부터요. 네. 그 반격을 속에서 그러니까는 이 프리드만이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를 그냥 반영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이 대변해주는 역할을요. 역할을 해줘가지고 정부 개입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이제 아주 악으로 규정을 하고 그거를 악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들기 위한 이론과 개념들을 만들어 온 사람이에요. 네. 만들어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보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정부가 그러니까 식품안전처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식품안전처 같은 데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규제를 이렇게 할 때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면요.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되게 된 규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딱 잘라버리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그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이해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산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특수 이해 층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일종의 뭐냐면 경제 효율성을 없애는 비용이다 이거죠. 행정 비용이다 이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비용을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유발한다.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모든 것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책을 기술을 해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굉장히 쉽겠네요. 경제학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가 생기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는 상당한 그러니까는 그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되게 도입이 된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한테 그것이 규제가 도입되게 되면은 기업들한테 상당한 어쨌든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로비를 내 가지고 규제가 쉽게 도입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규제가 도입될 때는 상당한 그러니까 피해라든가 고통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게 도입된 거라고요. 근데 규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있어서 그것도 뭐냐면 이런 식이죠. 규제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 비용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비용을 그러니까는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러니까는 그럼 만약에 규제를 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평가를 안 해요. 비교를 안 해요. 네. 그냥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발생한 비용만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규제가 그러니까는 폐해를 이렇게 입혔다.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방법론은 그래서 치더라도 자, 이 사람의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소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네. 선택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러니까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예, 선택 뭐 말이 좋지. 아니 그 가난한 이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아주 교묘하게 그래가지고 자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준다. 자유를 주는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라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것조차 확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자유. 예?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요지요. 강요.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네. 어떤 것을 그러니까는 강제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듯이 부정식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강요당하는 현실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가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서는 그게 정치고 그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거는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이 경제 철학을 옹호하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게 정치를 그러니까 하나의 자본과 자본 권력의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그러니까는 도구 역할을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도구로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의 이런 인식은 앞에서 보였었던 그러니까 토착외고 역사관부터 해가지고 시대착오적인 노동관의 그냥 연장선인 거예요. 연장선인 거예요. 연장선인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먹는 거 가지고 예. 먹는 거 가지고 이러는 걸 보고서는 저는 참 진짜 이게 가짜 뉴스 아닌가 순간적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그러니까는 국힘당의 소위 말해서 대표적인 대선 주자들의 지금 이 모습은 저는 우연이 아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사고가 이랬었다 이거예요. 네네네. 이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 교육부에 어느 이 공직자가 기자들하고 낮술 먹다가 그러니까 저 국민은 개돼지,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이 사람 정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교류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특수한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노비가 주인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밥상 놓고 먹을 수 있고 똑같은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고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정말 참 우리 그 국민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보수의 민낯은요. 그들은 차별이 당연한 사람들입니다. 차별이 맞아요. 당연한 사람들인데 뭔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렇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여 먹는 건데 또 믿어줍니다. 또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예. 그러니까 이 자신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반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요. 개돼지로 예? 여기는 거죠. 니네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의 대 이거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네. 예? 이게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나라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진왜란 병자 나온 이후에 소위 말해서 양반들이 그러니까 조선은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다. 예? 이시의 나라가 아니라 그다음 백성의 나라도 아니고 네. 자기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했듯이 그 생각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변함없이요. 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게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요. 예.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는 자신들의 인식이 그대로 사실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이거 한번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때 잠깐 제가 어떤 투자 회사에 지금 굉장히 큰 저건데 잠깐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연구위원으로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잠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는 잠깐 이제 사장실에서 모임을 갖고 건물을 나오는데 점심 먹으러 나간다고 하면서 건물 나오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이요. 그 건물 앞에 이제 그러니까 경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면 최 박사님. 저 경비도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니까 여름 휴가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기들도 좀 여름 휴가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그게 왜 뭐가 문제니까?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개나 소나 다 그러니까는 저 여름 휴가를 주니까는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이 회사는 상당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주의 된다. 자기들은 절대 안 먹을 게 아닙니까? 네. 자기들은 절대 먹지 않는 음식, 못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밑에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은 그 정도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당 120시간씩 일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디 지금 휴가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한 푼이라도 모아야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국민들은 지금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 의식으로 이게 올라갔는데 촛불 시민들은 벌써 이게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도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지금 저거예요. 우리 내부를 그러니까 사실 정상화시키는 진짜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네. 그래요. 정말
전선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박대하는 그런 세력과 그들이 주인된 나라가 되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한 축 양자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이번 대선입니다. 잘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니까는 그 국민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죠? 책임져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거 지옥에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게 해줄 거냐 우리 자녀들을, 이 네.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또 정리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